서희추, 사람 이름인 줄? 스탯제공, 무슨 마법 스킬 이름 같다. 고료, 그렇게 줄임말 아니냐 말씀드린 이런 사례는 블로그 용어를 잘 몰라서 생긴 에피소드예요. 이제 막 블로그 시작했을 때 누구나 잘 모를 수 있는 갖가지 블로그 용어들, 그리고 또는 어떤 줄임말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재미난 시간으로 기획을 해봤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 좋아요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블로그 지수 관련입니다. 준최, 최저. 심플하게만 설명드리자면 2015년 10월 이전까지 내가 이미 최적 단계의 블로그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도 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에 블로그를 생성하거나 어떤 활동을 시작했다면 준최 블로그로 구분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블로그 상위 노출이나 아니면 방문자 수, 영향력, 여러 가지 지표의 어떤 기준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지수입니다. 자연스럽게 지수로 넘어가면 블로그의 어떤 건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블로그에서 매기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기준이다. 그걸 지수라고 부른다. 다음은 저품질이에요. 진짜 공포의 저품질. 검색에서 일부 또는 아예 검색에서 빠져버리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방문자 수도 완전히 급감하고요. 내가 쓴 글마다 제대로 노출되는 게 없어. 그래서 쉽게 블로거들의 사형 선고다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로직 관련한 용어들입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 네이버가 우리의 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기준이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C랭크. 하나의 카테고리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그 카테고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포스팅을 전문적으로 해왔는지, 그걸 평가하는 네이버의 오피셜 지표다. 세 번째는 다이아 플러스가 있죠. 다이아부터 살펴보면 2018년도 9월에 도입했던 네이버의 또 다른 검색 랭킹 시스템의 이름이에요. 사용자가 그 검색어와 어떤 검색 기록, 그런 검색 결과의 클릭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을 해서 그런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검색 랭킹 시스템에 이제 도입을 한다. 컨텐츠 하나하나의 퀄리티에 좀 집중하는 그런 검색 랭킹 시스템이다. C랭크는 정보의 그 출처, 블로그에 집중을 하는 점수고, 다이아 알고리즘은 개별 포스팅 하나하나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이어서 다이아 플러스가 있죠. 2010년도 10월부터 도입했던 또 다른 그 검색 랭킹 시스템인데, 앞서 말씀드린 다이아 알고리즘을 이 기반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 사용자의 검색 의도라는 거, 내가 이걸 왜 검색했지? 라는 그런 것들을 더 정교하게 파악을 해서 랭킹에 반영을 하는 방식이다. C랭크, 다이아 플러스 셋 다 네이버의 공식 오피셜입니다. 네 번째는 누락이죠. 누락은 말 그대로 빠졌다는 얘기야. 뭐에서? 검색 노출에서. 내가 글을 썼는데 그게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떤 키워드로든 검색이 안 되는 거야. 혹은 제목 그대로 검색을 했는데도 블로그 문서에 안 나타나. 이걸 블로거들은 누락이라고 표현을 하죠. 세 번째는 검색 유형 관련한 용어들이에요. 첫 번째, 상위 노출. 내가 쓴 포스팅이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여러 가지 키워드들로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보이는 상태, 그걸 상위 노출이라고 부르죠. 요거하고 파생된 단어로 뭐가 있냐면 모상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모바일 상위 노출. 그거를 모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알아두시면 좋겠죠. 두 번째는 스블 1, 스블 2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마트 블록의 줄임말. 이건 여러분 잘 아시겠죠? 지금 검색 시스템이 거의 다 스마트 블록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블 이렇게 부르는 거 다 스마트 블록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2023년도에 블로그 관련된 실제 종이책을 집필을 한 게 있어요. 여기 3명의 공동저자가 같이 집필한 책인데, 그 책 맨 앞에 블로그로 블로그 용어 관련된 것들을 정리한 파트가 있어요. 3명이 집필을 같이 했지만 용어 파트는 다 제가 정리를 했었고요. 거기에 나왔던 단어인데, 스블의 또 다른 줄임말은 스팸 블로그. 이걸 줄여서 또 다른 말로 스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노출이 제한된 그런 블로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플루언서 검색입니다. 이거는 인플루언서는 2019년 말부터 도입했던 네이버의 새로운 랭킹 시스템이었는데, 인플루언서, 즉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네이버에서 직접 뽑습니다. 그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특정 키워드,
를 적으면 그거에 대해서 인플루언서들끼리 1, 2, 3이 경쟁하는 블록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키워드 챌린지라고 부르죠. 그런 걸 통틀어서 인플루언서 검색이다. 네 번째는 키챗. 방금 계속 설명드렸던 키워드 챌린지, 이걸 줄여서 그냥 키챗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키챗 키워드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인플이 아니어도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키워드 챌린지로 등록하는 건 인플루언서들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들의 검색 결과가 나오는 블록이 인플루언서 검색이다. 다섯 번째는 클릭. 이거는 아주 간단하죠. 그냥 네이버의 숏폼 동영상 콘텐츠. 인스타에는 릴스가, 유튜브에는 쇼츠가, 틱톡에는 그냥 틱톡. 이런 짧은 동영상 콘텐츠들을 네이버에서도 만들었고 지금 블로그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그 시스템을 클릭이라고 부릅니다. 여섯 번째는 스니펫. 보통 블로그에서는 지식 스니펫 이렇게 불리는데 어떤 키워드의 검색 화면에서 거의 최상단에 뜨는 경우가 많고 내가 검색한 특정 영역을 미리 보기로 띄워주는 형태를 말해요. 네 번째는 블로그 운영 관련한 용어들 정리해봤습니다. 키워드, 이거는 너무 쉽죠. 검색어, 그리고 내 글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 롱테일 키워드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한 번 쓰면 꼬리가 길다 이거야. 오래오래 노출이 된다. 다른 의미로 블루오션 키워드도 있어요. 이건 검색량은 어느 정도 있는데 경쟁이 적다는 거야. 말 그대로 블루오션이다. 꾸준하게 성장시키시려면 롱테일 그리고 블루오션,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써야 됩니다. 방문자수 관련해서는 뭐 일방, 월방 이런 게 있는데 일방은 좀 많이 쓰는데 월방은 많이 안 씁니다. 뭐냐? 일일 방문자 수, 월간 방문자 수. 또 다른 용어로는 어뷰징, 인위적인 어떤 방문이나 댓글 그리고 공감, 스크랩 여러 가지 포함해서 인위적으로 뭔가 조작을 하는 거야. 그냥 조작행위다. 메타 정보는 사전적인 의미로 풀어보자면 다른 정보를 설명하는 정보, 즉 정보에 대한 정보다. 이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이미지를 올리잖아요. 그 이미지 하나도 그 자체가 정보인 거죠. 근데 그 이미지에 담겨 있는 정보들이 있어. 이미지 이름, 크기, 해상도, 위치 정보 등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얘네들을 메타 정보라고 부른다. 카테고리, 이거는 블로그 글 내에 내가 폴더를 형성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시글의 분류 구조를 내가 짜놓는 칸이다, 기능이다. 저는 IT 카테고리, 우리 진님은 리빙, 원예 카테고리. 이렇게 나 어떠어떠한 카테고리야 라고 말을 할 때 소통을 하는 단어로 쓰인다. 체류 시간은 말 그대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체류를 했는가. 어디에? 내 블로그 포스팅에. 파블도 있고요. 이달의 블로그, 올해의 블로그 이런 용어들도 있습니다. 자, 파블부터 보면 파워 블로그의 줄임말인데 되게 오래전에 네이버가 폐지를 했는데 지금도 파워 블로그, 어떤 영향력을 좀 가진 사람한테 추상적인 의미로 이런 말을 쓰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둬야겠죠. 파블이 없어지고 한참 공백기가 있다가 이달의 블로그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이달의 블로그는 말 그대로 이번 달에 특정 블로그를 선정해서 배지를 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파워블로그는 네이버가 그냥 선정을 때려버렸는데 특정 달이 됐을 때 네이버가 공지를 합니다. 한 4개, 5개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카테고리들의 이달의 블로그를 뽑겠다.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주변 블로거분들이 추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화 해놨어요. 2025년 4월 뭐 이달의 블로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카테고리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파생에서는 올해의 블로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올 한 해의 블로그를 뽑는 거야. 몇 명 뽑는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100명. 100명을 언제 뽑느냐? 올해의 블로그니까 당연히 연말에 뽑겠죠. TV에서 왜 시상식 같은 거 하잖아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서 10명 안짝으로 막 그렇게 쭉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0명을 채워서 딱 공고를 하고 배지도 준다. 다음으로 포스팅이 있는데 이거는 포스팅을 쓴다. 내 블로그 포스팅을, 게시글을 의미를 하는 용어고요. 1일 N포, 하루에 몇 개의 글을 발행하고 있는가. 1일 1포, 하루에 1개를 발행한다. 마지막 방프, 방문자 프로그램의 줄임말이에요. 방프는 쓰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네, 다음 소통 이웃 관련 용어예요. 서이추, 서로, 이웃, 추가의 줄임말. 저랑 서이추 하실래요? 그게 뭔데요? 하시면 안 돼요. 서로 이웃 추가하자는 말입니다. 지난번 씨앗이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죠. 답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방문해준 사람한테 다시
그러니까 대댓글도 달고, 대댓글은 뭐냐? 내 블로그에 댓글이 달렸잖아요. 거기에 고마워요, 뭐 댓글 달아주세요, 이렇게 대댓글을 달는 행위를 대댓글.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댓글을 달아줬으니까 그 사람 블로그에 답방을 간다. 이렇게 해서 답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스대체공, 이거 마법 스킬 아니고요. 스크랩, 댓글, 체류 시간, 공감. 바꿔서 스댓공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4종 세트를 말하는 거구나. 그냥 알아들으시면 돼요. 관련해서 품앗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야, 내가 스댓체공 해줬으니까 너도 와서 똑같이 해줘. 서로 품앗이 한다는 얘기죠. 마지막 비대, 비밀 댓글의 줄임말이에요. 이거는 댓글 작성자와 그 블로그의 주인 둘만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마지막 수익 제휴 관련 용어들 정리할게요. 첫 번째, 부커, 브랜드 커넥트의 줄임말이에요. 브랜드 커넥트는 뭐냐? 네이버의 자체 제휴 시스템이다. 쉽게 네이버의 체험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행사, 실행사도 있어요. 대행사는 어떤 특정 기업의 체험단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기획 단계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실행사는 그 기획을 말 그대로 실행한다 라는 의미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F5, 이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애드포스트. 네이버 자체의 광고 수익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막 시작하신 씨앗이 분들은 애드포스트 승인이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 블로그에서 보면 중간에랑 맨 아래쪽에 이렇게 광고가 뜨는 것들 있죠? 그걸 다 통틀어서 애드포스트라고 부릅니다. 관련해서 애꾸기, 네이버의 캐릭터 이름 아니고요. 애드포스트를 꾹 누른다 라는 의미로 애꾸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 애드포스트의 그 광고 클릭은 검색자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발생이 돼야겠죠. 근데 서로 이웃이나 어떤 친한 사람들끼리 품앗이 하는 개념으로, 야, 내가 네 거 눌렀으니까 너도 내 거 꾹 눌러줘. 야, 애꾸기 좀 눌러줘. 애꾸기 좀 해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어뷰징, 조작이죠. 그래서 애꾸기를 하다가 네이버한테 걸렸다. 제가 본 사례로는 최대가 계정 아예 그냥 강종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애드포스트 3개월 정지, 이런 초강수를 때려맞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체험단은 말 그대로 체험을 해보는 행위를 얘기를 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리뷰를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받는 그런 형태를 체험단이라고 한다. 고려는 내가 컨텐츠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협업, 협찬, 어떤 대가를 받는 콘텐츠 작업 자체를 의미를 하고요. 수익이나 제휴가 날 수 있는 어떤 특정 기업이나 광고 대행사와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하는 모든 행위 자체를 협업, 협찬이라고 폭넓게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가 맞다는 없어요. 기자단도 있죠. 이건 말 그대로 블로거가 기자가 된 것처럼 글을 쓰는 형태다라고 해서 기자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제품이나 서비스의 체험을 위한 어떤 그런 제공을 받는 게 아니라 제품의 스펙이나 서비스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글과 어떤 상세 페이지만을 가지고 내가 기자가 된 것처럼 그냥 글을 쓰는 형태를 기자단이라고 부른다. 공정위 문구는 이건 내가 협업, 협찬을 했다면 고료가 있든 없든 무조건 꼭 넣어야 되는 거고요. 이건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넣으면 그냥 불법이다. 원래는 포스팅 최하단에 넣었었는데 맨 위에 넣어야 되는 걸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처음에 블로그 시작하면 헷갈릴 수 있는 용어들, 줄임말들 한번 재밌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여러 번 나도 이렇게 쓰다 보면 이 단어들 자체가 굉장히 익숙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블로거 현지인이 돼 가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꾹,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